네,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이제 FOMC 그동안 계속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오전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예상대로 다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거죠. 또는 바라기도 했죠. 다 기대를 했죠. 빨리 인상해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인상은 다 인식을 우리 인상해도 된다. 매는 맞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연준의 그 정책 발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파월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 어제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상대로 우리는 항상 이 연준 이 FOMC가 끝나면은 무슨 파월 학력고사 뭐 이런 세대가 차이가 나는 게 딱 느껴질 텐데 그런 것 같아요. 막 이해력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 문구 하나하나에서 그 뉘앙스를 갖고 뭐 이렇게 좀 찾아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반응이 좋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우리 시장 지금 따라가는 그 동조화 현상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좀 살짝 다른 그 변동성들이 좀 나온 거는 2차 전지 때문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연준의 그 정책은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거 원론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예상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좀 가늠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매도 비둘기도 아닌 네, 그런 원칙, 네, 그리고 다소 좀 모호한 기준을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인 게 뭐냐면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뒀다. 그래서 뭐 동결도 인하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올릴 수도 있다, 동결할 수도 있다 이 나온 게 동결을 한다는 거는 이제 모든 지표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뭐 3.0이라는 게 나왔고 지금 계속 둔화가 속도는 느리더라도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8월 좀 건너뛰고 가겠지만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아마 이번이 마지막 정말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심리들이 좀 반영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어제 아주 다이나믹했어요. 뭐 요 시간 끝나고 나서 좀 여유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이게 무슨 뭐 코인판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였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리지만 자동 매도 설정 꼭 걸어두시라고 합니다. 네 크게 가서 내가 저거 못 먹으면 어떻게 이런 것보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팁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제 또 하필 그런 시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은 그 충격이라면 약간 충격이죠. 고요한 그 연못에서 네, 개구리들이 놀고 있는데 메기들이 와서 막 물장구 치고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흙탕물 튀기고 나간 듯한 네, 그런 표현을 제가 오늘 좀 재밌게 좀 쓰는데 그런 것처럼 어제 2차 전지 그 관련주들 뭐 포스코 관련 에코그룹 관련 그렇게 움직임이 막 나타날 때마다 시장이 아주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다른 쪽으로 뭐 쏠림 현상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데 더더욱 또 변동성을 더 보여주는 역할을 해줬고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갑니다. 다행히 그 종목들이 떨어져서 간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과하게 좀 떨어졌다는 인식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들 흐름 보면은 뭐 특정 종목은 뭐 말씀드린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들 어제 과하게 음봉 나왔는데 어제 잘 가던 애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훅 이유 없이 악재 없이 떨어진 게 오늘 이렇게 그대로 양봉을 잡으면서 장악해 나가는 흐름들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꼭 잘 보셔야 되는 오전이지 않을까. 왜? 이거는 힘이 그대로 있다는 거. 누군가가 다시 제자리 갖다 놓는다는 거. 이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로봇주, 그다음에 뭐 아까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도 지금 잘 보시면 뭐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다들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언론 그 헤드라인을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반등. 그러니까 떨어진 거를 좀 생각하면 그렇게 뭐 막 웃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올려는 힘이 좀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서 올라오기를 바라는 오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포스코, 에코프로 이 섹터가 반등할 때마다 좀 변동성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면서, 그리고 2차 전지는 끝난 거 아닌 거 다 아실 겁니다. 쉬었다 가겠죠.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서 보면은 5월, 6월 요때 보면은 에코프로가 한 7, 80만 원 왔을 때 끝난 게 아니라 쉬어가는 거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로 움직였고 자동차로 움직였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2차 전지가 좀 흔들림 나올 때 그 자동차 또는 조선, 지금 조선 관련해서 좀 오후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조선 쪽, 그리고 바이오의 일부 수급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2차 전지 지금 빠진다면 이전에 탑승하지 못해서 나도 할 걸 이렇게 후회하던 분들, 네, 떨어질 땐 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떨어지고 나서 지지라인 잡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는 전략은 어떨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전 시장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자, 현재 투자자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그 말이 아닐까 싶네요. 2차 전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어쨌든 2차 전지 흐름도 계속 보면서 이제 오후장 전략 포인트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어쨌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그러지만 어제 뭐 2차 전지 때문에 좀 출렁이긴 했어도 지금 흐름을 잘 보면 2, 3주 동안 횡보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돼요. 그 안에서 변동성이 좀, 네, 뭐 특정 섹터가 움직여서 그런 영향이 좀 있다 하더라도 횡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한 3, 4주에 좀 고통스러운 그런 조정을 거치고 막 올라왔는데 왜 하필 또 바로 직전의 고점에서는 계속 머무를까? 그걸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시도하면서 수급들이 좀 몰리는 것. 또 저는 좀 재밌게 좀 생각하는데 어제 2차 전지에 어제 들어와서 뭐 물린 분들은 좀 안타깝고 좀 안 됐지만 다시 나중에 올라갈 때 좀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이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돈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는 시장에 유동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저항선이라면, 요 라인이 저항선이라면 그 돈들이 들어와서 이 저항선이 다시 한번 더 위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2,700, 2,800 갔을 때 이 자리가 또 올라올 때의 계단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긴축이 종료되는 거는 거의 가시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섹터별로 수급이 좀 돌아가는 거, 이 순환이 되는 것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뭐 당연한 거고,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네, 조선, 그다음엔 뭘까 해서 바이오. 근데 반도체도 하고 플러스해서 가로치고 디스플레이를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삼성 쪽으로 이제 속보가 좀 났는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XR기까지도 좀 연결되는 그런 이슈가 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플러스해서 또 AI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섹터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다음 섹터의 수급은 어떻게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어떻게 들어온지. 그러게 이제 저는 자동차, 조선을 좀 유의 깊게 보는 거고요. 바이오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플로에 좀 나오는 이슈들 중에 HMM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그 SM그룹에서 이제 회장께서 직접 우리는 하겠다. 네, 4조 5천억까지 4조라고 보지만 5천억 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의 뭐 SM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SM이 이어서 페노션을 가져갔던 뭐 하림,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뭐 수산하면 생각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뭐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동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원래 물류의 강점을 갖고 있던 LX, 이렇게 이제 중견 그룹들이 인수를 검토한다는 게 이제 인수전이 조금씩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연구체 관련 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머뭇할 수도 있는데 좀 의외로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나오면 이게 좀 더 격화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SM은 좀 적정 가격이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한 거라면은 좀 공격적으로 인수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TK케미칼, 남선알미늄, 그다음에 뭐 대한해운, 이런 것들 움직임 또 한번 다시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시세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밀리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뉴스 아침에서 좀 중요하게 좀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현대 기아차에서 GM이나 뭐 벤츠, BMW랑 해서 충전 동맹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 방식을 따라갈 거를 막 이렇게 고심하던 현대차가 동맹을 해서 충전소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충전소에 아예 테슬라식,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그 CC 뭐 S인가 뭐 그 방식을 다 해서 아답터를 제공해서 그런 충전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랑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디스플레이 때 현대차랑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럼 뭐 유라테크라든가 뭐 대유 플러스, 휴맥스 이런 관련된 그리고 S트래픽까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요 시세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바닥에서 지금 어차피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래가 붙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수소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이제 현대차 충전소 이슈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에너지원을 뭐 재생에너지로 한대요. 근데 태양광, 뭐 수소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수소까지도 관심을 좀 봐야 되는데 마침 독일에서도 국가 수소 전략을 이제 좀 의결을 했고 또 SKENS가 호주 정부하고 이제 블루수소 사업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뉴스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관련 회사들 그러면 당연히 LNG 관련한 것들까지 이슈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LNG 하면 카타르에서 이제 수주한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사인만 남겨졌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조선주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40척 정도라고 하는데 12조 정도 규모라고 해요. 삼성중공업이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인수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LNG선을 제대로 수주해 나가는 첫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뭐 한국카본 그다음에 뭐 여기서 소개되었던 일승, 동성화인텍 이런 관련된 조선 관련된 기자재, 뭐 성광밴드도 있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흐름을 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와도 휘둘리지 마시고 네, 일관되게 자기 원칙 잘 지키면서 꾸준히 오래 투자하실 거잖아요. 시장에 오래 버티셔야 되니까 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무모한 대응, 그다음에 의미 없는 뭐 손절이나 이런 것들 자제하고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실적이 받쳐졌다면 네, 참는 것도 중요하다. 덜 잃고 확실하게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천주 이제 목표가 도달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루닛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렸었는데요. 지금 계속 목표가 도달할 종목이 100% 넘는 게 많아요. 지금 제가 세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어떤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주식계의 백종원으로 임명을 좀 하면서 오늘 관련된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야, 이 114%예요. 예, 저 좀 더 얘기할게요. 네. 114%, 예, 58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BM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텐베거를 한 종목으로 한 게 아니라 종목 10개 정도를 100%씩이니까 뭐 나름 텐베거네요. 미스터 100 할까요? 그래서 저는 신누닛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별명을 지어주셔서. 자, 에코프로 BM은 목표가 달성을 했잖아요. 지금은 내 원금 없을 거잖아요. 제 스타일 다 아시는 분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략을 어디서 했는지를 봐야지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쫓아 들어간 건 아니니까 혹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저 밑에서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금 빼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저 뭐 35만 원이 올 수도 있고 30만 원이 올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전 세계 자동차 10%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앞을 더 보면서 가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네, 제가 설정하는 다음 목표가는 네, 65만 원 네, 설정을 하고 네,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100%를 챙겨놓고 보너스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고요. 네,
디스플레이용 그 OLED 소재 등을 개발하는 그 IT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들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뭐 업황이 좋지 않고 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살짝 소폭 하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1분기, 2분기 점점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분기 기점으로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은 먼 얘기긴 하지만 멀진 않죠. 한 2년 후인데 신소재 사업에 이제 좀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순도 탄산 리튬을 이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2차 전지 관련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게 이제 25년 3분기부터 양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가가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업종에서도 실적이 잘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이제 그 2년 정도 지나면 또 새로운 캐시카우가 생기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좀 유명한 기업이죠. 자, 요거 천천히 진입을 해보셔도 되는데 어제 낙폭과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잘 움직이다가 아직도 중기 장기 이평선에서 시작하는 단계 초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4,000원, 1차 목표가는 49,000원 설정하고 한번 천천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드려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갖고 왔습니다. 네, 이번 종목도 100%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